얼마 전 친구 부친상의 개인적인 형편으로 10만 원을 부주했는데 친구가 실망했던지 연을 끊었네요. 다른 친구들은 3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지만 몹시 속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상여할 사람이 없다고 몇 번을 부탁하는 통에 회사 바쁜 와중에도 월차 내고 서울에서 왕복 600km 운전에 밤도 새고 운구도 했습니다. 친인척 자리가 없다고 장례식장에서 납골당까지 4분을 태우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저를 모두 차단해놨네요. 그냥 서운하다 말했으면 사정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조차 없이 연이 끊겨 속이 상합니다. 친구를 잃어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저런 친구를 40년을 이어왔다는 게 화가 납니다. 이처럼 정말 오랜 세월 좋은 관계로 지냈어도 한순간에 서운한 일로 40년의 우정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러 몰려다니고 이런 것은 인맥 관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에게 신세질 생각으로 만든 인맥은 대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진실성이 없고 구질구질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인맥은 내 위치가 좋아야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면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모이는 것처럼 내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에게 무얼 얻으려고만 한다면 기생충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 들고 퇴직하면 주위의 90%의 인간관계가 사라집니다. 회사에 있었던 인간관계는 회사를 나오면 끝이고 설령 이어진다고 해도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정을 너무 많이 주고 과도하게 도와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기대심리가 생겨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인맥 관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나중에 나에게 서운함과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먼저 큰 나무가 되고 인맥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인맥 관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 말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해야 할 첫 번째는 죽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은 굳이 여러분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만약 주변에 시니어 모임을 만들어 이런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젊을 때 하던 일보다 폼이 나는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들은 더더욱 퇴직하고 나서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버려도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다면 몸을 쓰는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몸이 건강함에도 몸 쓰는 것은 폼나지 않아서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생 머리 쓰는 일만 하다 보면 몸을 쓰는 일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몸 쓰는 일도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 몸 쓰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를 눈앞에 둔 시점에 준비하면 조금은 늦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노후를 천천히 준비해야 50대, 60대 그 이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등학교 때 고생한 것 대학교 가서 보상하자. 취업하면 대학교 때 취업 준비 고생한 거 이제 보상하자. 직장에서 진급하고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하던 취미 활동, 여행, 자동차, 사치품 등을 하나씩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곧 결혼하니 결혼 전에 실컷 놀면서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취준 때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평생 고생하다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프랜차이즈 치킨집, 카페, 택시업계로 뛰어들게 되고 막상 생각보다 돈은 안 벌리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정년퇴직 26개월이 남아있는 중소기업 다니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50대 초내가 임원이 되는 걸 포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직장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나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정년퇴직 후를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던 일을 내려놓으니 퇴근도 빨라지고 내 시간이 많이 생기니 삶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이때 느꼈죠. 이 삶이 남과 다름없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려. 저는 버스 요금도 교통카드 사용법도 지하철 카드 없이 승차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차도 처분하려고요. 퇴직 준비는 이제 많이 해두었죠. 많은 책을 보았고 내게 맞는 퇴직 후의 삶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걸 내려놓으면 그리고 비워내면 그 자리에 작고 소소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엄청난 공간들이 새로 생겨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거창한 퇴직 후의 삶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소소한 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란 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안 하면 퇴직 후엔 못할 수도 있지 싶어서 올해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삶을 오늘도 꿈꾸며 출근길에 오릅니다. 이처럼 미리미리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이 밖에 어떤 분은 퇴직 후 딸기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서서 하는 일이라 몸이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고 수입도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시간 날 때마다 풍경사진, 새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은 딸기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자 모두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자기의 여건과 원하는 삶을 잘 생각하셔서 평생 할 수 있는 일과 삶에 대해 일찍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늦은 나이에 가수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유튜브나 주변의 시니어 모임을 통해 정보를 먼저 습득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뭐든 알아야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하고도 일을 하는 것의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독립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은퇴하고 여행을 다니며 물론 중간에 무료할 때는 있을지라도 일을 다시 하긴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일 대신 취미를 일처럼 하는 삶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돈을 버는 노인들을 보면 정말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정리하면 아직 회사나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지라도 은퇴 후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있으시다면 유튜브나 주변 시니어 모임, 복지회관을 찾아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게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인맥 관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두 번째는 소비 관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아무래도 인맥을 관리하는 것에도 의리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알아서 나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벌더라도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돈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도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즐겨라는 말은 카드사가 만든 이야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현재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씨는 행복과 기쁨을 구별하라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행복은 영원한 것이라며 말이죠. 당장 우리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기쁨이고 저축을 하며 얻는 것은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실 차를 샀거나 명품을 사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언가를 구매해서 얻는 기쁨이 더 컸나요? 아니면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얻은 행복감이 더 컸나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후자가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도 좋지만 일반인의 가장 좋은 투자 무기는 저축입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몰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를 위협하는 것들 중에 차나 명품 같은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어떤 취미 생활을 갖는지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번다면 상관없지만 버는 돈에 맞지 않는 골프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다양합니다.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등산, 수영, 탁구, 헬스, 여행, 화초가꾸기, 뜨개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중 글을 남겨주신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토록 좋아하던 탁구를 취미 겸 직업 삼아 탁구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66세에 시작했으니 늦은 편이지만 8년쯤 열심히 하면서 어느새 초보자들을 가르칠 만큼 선수가 되었고 하루 3-4시간 적어도 매일 레슨을 하다 보니 제 몸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본인 취미에 맞는 종목을 잘 선택하셔서 모두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74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탁구를 하면서 돈까지 벌고 있으니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헬스장도 아니고 동료도 필요 없고 좋은 운동기구도 하나 없이 산, 바다, 들도 아닌 집에서 홀로 평생 좋아하는 음악 찾아 준비하고 커피와 생수 1리터 준비하고 헬스를 합니다. 낡고 상처투성이 바벨과 원판 몇 장, 무게 조절이 가능한 아령 2개만으로 시간 횟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운동합니다.
힘든 운동 몇 가지만 선택해서 주 3일 하루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엄격하게 루틴 짜고 했던 그전보다 체력과 힘이 더 좋아지고 마음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항상 즐겁고 설레고 합니다. 이분처럼 사실 운동이라는 취미는 건강을 함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은 집에 기구가 있어 집에서 하지만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1년 단위로 끊으면 가격도 싸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1년을 끊고 한두 번 가고 안 가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어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세가 완벽하진 않아도 적은 무게로 근력 운동을 시도해보는 어르신 분들을 볼 때마다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도 헬스를 꾸준히 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네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나이 들어 사진 생활이 최고입니다. 들과 산으로, 바다와 강으로. 일출 사진, 일몰 사진, 풍경 사진, 꽃 사진 등. 우리가 무심코 그간 스쳐갔던 모든 것들이 카메라 앵글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죠. 노후의 사진 생활 너무 좋습니다. 이 밖에 화초를 가꾸는 것도 참 좋아요. 아침에 잡초 뽑아주고 물 주고 나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이분은 자연을 벗삼은 취미 생활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움직임을 많이 요구하고 좋은 공기, 햇살과 함께하게 되어 건강에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면 돈이 나갈 수 있지만 중고로 저렴하게 카메라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도 카메라 화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일몰 풍경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풍경이나 자연이 주는 시각적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많은 힐링을 주죠. 이 밖에 악기와 음악 관련 취미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한 취미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에만 그쳤던 취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왕이면 돈이 적게 드는 취미로 말이죠. 정리하면 노후에는 순간의 기쁨보다는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게 소비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저축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행복이 뭔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돈을 안 쓰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취미 활동 하나를 만들어서 건강과 그 취미가 돈까지 벌어다 준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인맥 관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어찌 보면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설렙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 자격증 등 정말 많지만 실제로 그것을 도전해 보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중장년에게 추천 직업 1위가 유튜버라고 소개했더니 쉽지 않은 것을 소개해준다는 댓글이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어려울 것 같으니 비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찾아보고 핸드폰을 앞에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영상을 올리면 바로 유튜버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것들도 물론 카페에서 나이 든 분들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격증도 따놓는다면 실버복지센터 등에서 바리스타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커피 만드는 노인의 컨셉으로 유튜브를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드론 관련 자격증은 들어가는 돈이 많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 밖에도 노력하면 딸 수 있고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설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가요? 도전하는 그 자체에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자격증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정보를 얻고 작게 시도해 보세요. 실행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말에 그치면 끝까지 불평불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취미활동에도 적용됩니다. 평소에 살면서 취미생활을 이것저것 해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 눈여겨보고 기초는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자존감도 쌓고 마음의 풍요도 느낄 수 있습니다. 틈틈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서 기동성을 잃지 않는 몸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고요. 대부분 은퇴 전까지 죽어라 일하다가 은퇴하면 막연히 여행 다니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행 한두 번 갔다 오면 힘들고 여행도 본인이 힘듦을 즐기는 게 아닌 이상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 가능해지는 순간 흥미도 떨어집니다. 노인들에게 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매사에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1, 2년 안에 이미 사는 흥미를 잃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이든 취미든 뭐든 도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어려운 것 말고 일단 할 만한 것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것들을 하다가 경험이 더 쌓이면 예전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끌리는 것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 보세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얼른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영상이나 자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 도전하는 분들만큼 멋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요. 도전하는 인생,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물론 도전보다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 그때 도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평안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 면에서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인맥 관리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죽기 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둘째는 소비 관리. 마지막 셋째는 도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꿈과 설렘을 잊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인생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